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참사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. 의학계에선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살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. 누구에게나 친숙한 일상에서 발생한 재난, 또 이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자도 많았던 만큼 사고를 접한 아이들의 충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가천대 길병원 배승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이 여객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교통수단입니다. 그만큼 아이들에게 이번 참사가 특별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? 네, 맞는 말씀이십니다. 지금 너무 전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참담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. 이 비행기라는 것이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장난감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도구의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여과 없이 알게 된다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큰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맞춰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정도로 좀 간략하고 객관적이고 잘 밝혀진 사실만을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과도한 감정이 실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소문이 있다, 이런 류의 내용이 있다, 류의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모두 전달이 되면 아이들의 혼란이 과중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하면서 전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, 저희도 뉴스로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사고 정황이나 사진 등에 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?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. 이 아이들이 영상으로도 바로 사건을 접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아직 발달 중인 뇌의 상태라는 점에서 영상 이미지, 이런 반복되는 영상에 대한 충격, 이런 것들을 뇌가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화면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 바로 접하기에는 좀 정제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 여러 상황에서 아이들이 반복돼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도한 트라우마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른들께서 좀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바로 보거나 너무 지나치고 반복되는 그런 디테일 내용들을 브리핑을 그대로 듣게 하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어른들의 시선을 좀 벗어날 수밖에 없는 중고등학교 10대 아이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영상들이나 뭐 자세한 내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자꾸 접할 때 인간의 뇌 그리고 스트레스, 트라우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안내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서 어떤 후유 증상이라든가 트라우마 증상을 가는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. 네,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자극을 받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성향의 아이들은 심리적인 타격도 그만큼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까? 이 아이들이 불안이 촉발되는 상황들 같은 거, 그리고 그 불안이 유발됐을 때 보여주는 증상들은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 다릅니다. 아마 아이를 키워보시거나 아이를 대하는 직종에 계시는 어른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아이들마다도 다르지만 그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 아주 어린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, 고학년 그리고 10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좀 다양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우선은 특히 기질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뭐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은 자극을 안 받는 상황에도 사실 불안을 느끼고 어떤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처럼 전 국민이 국가적으로 모두가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선 이런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더 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아이들마다 다르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
아직 언어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유아기 그리고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이제 신체 패턴의 이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잔다던가 잘 자다가도 자꾸 깨거나 악몽을 호소한다던가 아니면 식사 패턴이 좀 변한다던가 이런 일상생활의 패턴이 흐트러지는 걸로 좀 나타날 수 있고요. 학령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민해지거나 좀 짜증이 난다던가 또래들과 어울리는 패턴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.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좀 예민해져 보인다던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던가 또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면서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움을 보인다던가 이렇게 어른들 생각할 때 식사를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만 하시지만 과도하게 갑자기 먹는 습관이 바뀌어서 폭식을 한다던가 또 잠을 지나치게 자는 그런 형태로 네. 좀 정반대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기 네. 때문에 우리 아이의 불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통 어떤 패턴이었는지 좀 보시고 지금 그런 부분이 보이나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요즘은 여행이든 업무든 비행기를 이용하는 일이 특별하지가 않습니다. 어른들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.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질 우려가 높은데요. 이 비행기 공포증까지 우려되는데 마음을 다스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? 우선 어른들도 아이들과 비슷하게 약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이런 긴장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평상시 패턴을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약간 각성된 상태에서 어떤 비행기를 자꾸 접하시게 된다던가 업무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으시게 되면 조금 더 그런 증상이 갑자기 느껴질 정도로 올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의 긴장과 패턴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네,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성명까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. 지금까지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트라우마를 잘 치유해왔는지 되짚어볼 대목이기도 한데요.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? 이 트라우마라는 건 인간의 뇌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벗어나는 어떤 충격적인 반응입니다. 이런 충격적 반응이 결국에는 큰 문제가 좀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잘 화합이 되려면 결국에 연대와 연결감, 서로를 지지하고 돕고 함께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한테도 좀 큰 울림을 주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스스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돕고 또 연결돼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도 같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무엇보다 유가족과 당사자들의 치료가 우선돼야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참사가 집단 트라우마로 번지지 않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언론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교수님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